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취업에 필요한 뉴스와 채용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시간입니다. 앙커의 안정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현입니다. 네. 곧 있으면 이제 기분이 몽글몽글해지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네.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올 한 해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게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말도 물론 많이 하겠지만 이제 좀 글을 써보고 싶어서 약간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음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가 이제 1월 1일이다라는 생각으로 일주일을 조금 당겨서 활용하면서 한번 글을 써볼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떤 글을 좀 쓰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뭐 강의라든지 이런 컨설팅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이면 좀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 뭐 제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의 그런 정리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렇죠. 취준생분들도 조금 한 해를 좀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그렇죠. 시간을 가졌으면 맞습니다. 좋겠는데요. 이제 우선은 안쌤이 단짠 취업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쌤이 선택한 첫 번째 취업 기사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헤드라인이요. 같은 자기소개로 상반기는 불합격, 하반기는 합격, 취준생은 혼란주, 채용 전형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볼게요. 함께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가 똑같은 자기소개서로 동일 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상반기에는 떨어지고 하반기에는 붙었습니다. 합격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기업 입장에서도 자기소개서가 인재를 판별하는 효과적인 방법일까 의문이 듭니다. 라고 취준생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역량검사 구직자 의견 수렴회가 열렸는데요. 의견 수렴회에 참석한 취준생 11명은 자신이 겪거나 주변에서 겪고 있는 취업 준비 사례들을 언급했는데요. 특히 챗 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면접 답변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상황에 대한 형평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성장 배경과 입사 후 포부에 대한 글쓰기가 과연 입사 후 업무 성과와 연관이 있는 건지 애초에 의문스러웠다. 그런데 요즘은 챗 GPT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게다가 챗 GPT가 작성해준 내용으로 제출하면 서류 합격률이 높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는데요. 또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요. 한 취준생이 인적성 검사를 꼽았습니다. 강요와 문제집을 통해 문제풀이 방법을 암기해 응시하는 인적성 검사의 경우에서 직무와 연관성도 없고 단지 기업에서 취준생을 필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전형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는데요. 취준생들은 역량검사와 같은 솔루션이 기존 채용 전형의 문제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대안이자 채용 문화 혁신을 위한 핵심 솔루션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또 역량검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총체적으로 파악해주고 직무 적합성을 확인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검사라면서 이런 강점을 더 살리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쌤, 이번 기사가 제 헤드라인부터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같은 자기소개서로 상반기는 합격, 하반기는 불합격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연지 씨는 이런 경험이 없으세요? 저는 똑같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어딘가는 붙고 어딘가는 떨어지고. 저 이제 기업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 같은 기업에서 상반기, 하반기가 다른 경우가 있나 이건 의문이에요. 이런 경우는 많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지원하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상반기 때에 붙었는데 하반기 때에 떨어진다라거나 아마 이번 하반기 때에 떨어지신 분들이 내년 상반기 동안에 특별히 한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긴 할 거예요. 저는 이거는 여기 기사에는 이제 첫 번째 과연 이 자기소개서가 인재를 판별하는 효과적인 방법일까 의문이 든다라고 하셨는데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은 뭐 어떤 점수, 계량화된 점수로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운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 이제 11시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이 11시 때에 만약에 자기소개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이 평가자의 머리가 살아있어요. 아직까지는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앞단에 있어서 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비교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진짜 직무 연관성을 보겠다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밥 먹고 와요. 그럼 1시부터 한 2시 사이 졸리잖아요. 네. 그리고 앞서 봤던 거랑 좀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읽는다라기보다는 앞선 분이랑 뭐 비슷비슷하네, 아니 뭐가 없네 라는 식으로 해서 그냥 읽지도 않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평가자분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보고 첨삭하듯이 막 이런 거 저런 거 따져서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 상해한다라기보단 네. 만약에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 야, 넌 스펙이 이 정도면 훌륭한데? 그건 글쓰기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런 운빨에서 조금 밀렸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쓰는 거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소제목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구성이라든지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수정을 좀 더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왔던 게 또 중간에 인터뷰 중에서 성장 배경과 입사 후 포부에 대한 글쓰기가 입사 후 업무 성과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 애초 의문스러웠다라고 우리 취준생분께서 해주셨는데 성장 배경은 어떤 걸 써야 됩니까? 요즘에 뭐 성장 과정을 많이 물어보는 기업들이 없긴 한데 네. 이 성장 배경을 쓰잘데기 없는 나의 개인적인 성장 배경을 쓴다? 여러분들이 무슨 인터뷰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은 어떤 가치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관을 뒷받침하는 나의 직무상 스토리를 전달해 줘야 여러분들을 전혀 모르는 분이 이 글을 볼 때 그래도 이게 있네라고 파악할 텐데 어디서 여러분만의 개인적인 스토리를 읽으라고 하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 스토리를 누가 읽습니까? 그래서 성장 배경을 만약에 묻는다. 이게 입사 후 업무 성과 왜 연관이 있어요? 나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성장 과정을 겪었어요는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작성하시는 포인트. 네. 그다음에 입사 후 포부는 무엇이 핵심입니까? 구체성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떨어졌어요. 서류에서 떨어졌다, 뭐 면접에서 떨어졌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이 직무를 잘하기 위해 정말 얼마만큼 준비했는가. 서류에서 입사 후 포부라든지 지원 동기가 작성하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다수는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분석 안 했어요. 아, 쉽게 얘기해서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비슷비슷한 상품군들이 있습니다. 네. 편의점에 영업 관리를 지원하는 친구한테 예를 들어 CU입니다. CU에서 나오는 PB 상품 10개만 내봐. 은행 있죠. 은행에서 우리 은행에서 나오는 상품 5개만 내봐. 그거 대답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피상적으로만 하시지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접하게 되는 상품들 조사도 안 하는데 무슨 그게 구체성이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대단한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사 포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들어가서 이러한 상품을 잘 판매를 해보고 싶다. 이 공개 뭐예요? 내가 들어갔을 때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생산성 저해하는 요소를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들을 활용해서 해보고 싶다.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면접관은 눈이 하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추상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런 부분들을 담으면 왜 업무 성과랑 연관이 됩니까? 이 지원자는 우리 회사라든지 직무라든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했구나. 그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오시더라도 이런 일을 하겠구나, 이렇게 일을 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성장 배경과 입사 후 포부, 뭐 입사 후 입사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이걸 왜 아직 남겨두고 있는가라는 걸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변별성을 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분이 마지막에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챗GPT가 작성해준 내용으로 제출하면 서류 합격률이 높다고 들었다. 저는 그거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받고 싶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니에요. 챗GPT를 그럼 여러분도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죠. 네. 챗GPT를 활용했을 때 좋은 게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가 얘가 키워드를 잘 잡아줘요. 요러요러한 역량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소서 쓸 때 키워드가 생각 안 나잖아요. 키워드를 한번 활용해 보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글을 아무리 잘 쓰신다 하더라도 챗GPT가 더 매끄럽게 다듬어 줍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글을 좀 수월하게 썼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챗GPT에 나 안 쓸 거야 아니잖아요. 근데 이 중에 여러분들 챗GPT 얼마나 쓰셨습니까? 그래서 그게 목적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잘 쓰고자 하는 자기소개서의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서 결국의 핵심은 뭐냐? 저는 자기소개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해당 직무에 연관된 어떤 소재를 갖고 있는가. 이게 있으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빨이 없어서 서류에서 떨어질 수 있지만 다시 됩니다. 제가 요 사례만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 삼성전자 하반기 때에 지원했던 친구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완벽해요.
자소서 너무 잘 썼어요. 네. 근데 서류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붙은 데가 없어요. 진짜요? 네, 붙은 데가 없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한테 개런티 했던 게 뭐냐면 이 정도 준비하시면 어디든 간다. 그러니까 제발 좌절하지 말고 이번 하반기 때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 떨어졌는데 지금서 그럼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봤을 땐 바닥 찍었고 이제 경험만 쌓으면 된다. 그래서 제발 좌절하지 말고 인턴이나 이런 걸 갔으면 좋겠다. 그 친구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인턴을 그래도 넣어줬어요. 인턴에서 서류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서류 합격했습니다. 면접 잘 준비해라. 이번에 면접 합격해서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 찍었고요. 이제 하나씩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취업 시장에서 누가 취업이 되냐, 취업이 안 되냐라고 하는 건 기술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이 정도 보유했다라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늦게 찾아올 수는 있는데 그렇게 좀 늦게 찾아오면 뭐가 되겠어요? 쉽게 생각하지 않게 되죠. 하나하나가 귀하게 되죠. 단단해져요. 저는 이 친구의 목적이 삼성전자인지 그거 아닌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제 이 친구는 앞으로 단단해지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 사례 얘기했었잖아요. CJ 옷쇼핑에서 사무 지원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세상에 사무 지원 아르바이트에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사무 지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르바이트를 왔습니까? 아니 없으니까 아르바이트 왔잖아. 그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세상에 알바 자리도 이렇게 잡기 힘든데 뭐 해야 되냐. 대신 그 친구도 역시 포기하지 않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죠. 그 사무지원 아르바이트생 뽑혔던 친구가 그만둔 거예요. 힘들다고. 당신 할래요? 처음 머뭇거렸죠. 전 하라고 했어요. 해야지. 이것부터 다시 스타트를 하자.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말레이시아가 있어요. 항공사 일반직으로 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스토리예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취업이 쉽지 않은데 여기서 과연 내가 취업으로 계속 정진할 거냐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도 그 기회가 오는 거니까 하실 거면은 약간은 힘들다 하더라도 어떤 소재를 확보할 것이냐 얼마나 견딜 것이냐 그리고 그런 분들은 100% 취업 다 합니다. 전 그거 개런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아까 저한테 크리스마스 계획을 물어보셨는데 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의 소재를 보유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소재를 보유할 수 있는 걸 챌린지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자기소개서 매끄럽게 다듬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뒷단에 또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인적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습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지금 모습에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한번 실행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쌤의 단짠치원 뉴스 다음 기사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세대가 원하는 회식은 딱 1시간만 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내용도 살펴볼게요. 연말 회식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G세대는 간단한 회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세대 취준생 2,632명을 대상으로 회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회식 선호도에서는 좋지도 싫지도 않다라고 답한 인원이 44%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싫다라는 답변은 29%, 좋다는 27%를 차지했네요. G세대가 원하는 회식은 점심이나 저녁에 딱 1시간만 진행하는 간단한 회식 1위를 차지했고요. 33%였습니다. 또 오마카세, 와인바 등 맛집 회식이 30%, 자율 참석이 21%, 또 술 없는 회식이 11%, 문화생활, 스포츠 등 이색 회식이 6% 순이었습니다. 반면에 최악의 회식으로는요. 술을 과하게 권하는 회식 34%로 꼽혔습니다. 바야흐로 회식 시즌입니다, 쌤. 그렇죠. 네, 코로나도 끝났겠다. 올 연말에 좀 더 많은 회식 자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직장인들 대상으로 관련한 회식 선물조사잖아요, 지금. 가장 선호도가 없는 게 있고 또 많은 게 있는데 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쌤 주변에서는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식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근데 이제 뭐 확실히 제가 엊그저께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팀장님이신데 리더분이시죠. 근데 이제 예전에 있던 조직에서는 여기에서 나온 대로 뭐 G세대 분들이랑 같이 계셔서 거의 회식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지금 오신 팀은 연령대가 좀 있다 보니까 회식을 왜 이렇게 안 하냐. 매주 회식을 해야 되는. 그래서 확실히 진짜 이 기존에 계신 분들과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회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 회식이 가장 싫은 이유는 자리가 편하지 않아서.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업무에서 계속 이제 들었던 소리를 또 회식 가서 한 분만 계속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시니. 그래서 저는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약간 여러분들이 인사 쪽 지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많은 과제가 주어지는 게 채용 어떤 문화, 채용 제도 개선과 조직 문화거든요. 근데 조직 문화하면 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조직 문화 어려운 거 건드리지 마시고 네.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를 잘 낼 수 있는 회식을 할 것인가. 네, 결국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네. 업무상으로만 만나면 좀 딱딱할 수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다른 어떤 관계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고 다른 팀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거니까 회식이 싫다라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가성비 좋은 회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주신다면 좋을 네. 테니까 요거를 딱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근거로 하셔서 이러한 현상인데 나는 네. 그래서 요 가장 싫어하는 술을 과하게 권하는 회식이 가장 싫다라고 했고 제일 좋은 거는 1시간만 진행하는 간단한 회식이라고 했으니까 딱 1시간만. 딱 1시간 동안에 딱이 있어야 돼. 술을 권하지 않는 상태에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회식은 어떤 건지 그런 말랑말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신다면 조직 문화에 막 거창한 거 말고 이런 얘기 해주시는 게 좀 먹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한번 PT 면접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달라진 회식 문화에 대해서 좀 체감하는 게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네.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여기 말대로 딱 1시간만 버거워 네네. 먹고 헤어지는 그렇죠. 회식도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 근데 뭐 이게 뭐 시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 먹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어떠한 형태가 됐든지 간에 좀 편하게 네. 직원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회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마이크는 한 사람만 잡지 말자. 그래서 한 사람만 또 계속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향할 수 있는 그런 회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1시간이라고 하면 한두 명 모이고 네. 또 이제 중간에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하면 1시간이 후딱 갈 것 같은데 네. 1시간 어떠세요, 회식?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1시간 너무 짧아요. 짧아요. 네, 전 3시간 너무너무 하셔야 짧은데 기본 3시간. 근데 이제 어떤 분한테는 1시간도 굉장히 좀 한 네. 10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건 상대적인 거라고 좀 생각을 네.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동아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를 좀 다른 식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게 있으니까 기업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노력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도 좀 지내봐라. 그다음에 뭐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도 해봐라라고 하는 차원이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회식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좀 기왕에 하실 거는 좀 긍정적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면접에서 그런 질문이 좀 나오죠. 요즘에는 좀 덜하긴 한데 음주를 하냐, 네. 그다음에 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질문이 이제 보통 임원 면접 질문 아니면 어떤 직군에 따라서 좀 나올 것 같은데 제일 좋은 답변은 뭐 술을 잘한다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회식도 이제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는 회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럼 그거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셔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 매일 보는 사람들이지만 업무적으로 대하는 것과 조금은 가볍게 캐주얼하게 이렇게 접하면서 평소에 뭐 궁금했던 거라든지 좀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또 회사에 대한 뭐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저는 회식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한다라는 네. 식의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는 게 네. 조금 괜찮겠죠. 근데 네. 간혹 가다가 저는 회식을 정말로 싫어하기 때문에 네. 아니면 저는 회식을 한다면 여기 나온 대로 저는 점심에 수제버거 가게에서 범액 회식을 한다면 참석하겠습니다. 네. 와 같이 뭐 특정한 어떤 상황만을 제시해서 그걸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계세요. 그게 틀린 건 아니죠. 여러분들의 생각인데 왜 틀리겠습니까? 하지만 이 회식이라고 하는 걸 왜 할까? 그리고 회식을 왜 물어볼까라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개개인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걸 고려한다라기보다는 조직에 좀 잘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우리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사회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이 사람이 평가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될 테니까 좀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시스템 직군별로 좀 회식을 많이 하는 직군이라던가 네. 회식을 좀 적게 하는 직군이라던가 그런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적게 하는 직군이라기보다는 일단 많이 하는 직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대면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영업이라든지 네. 그런 게 될 수 있고요. 인사팀이 회식을 많이 하죠. 어. 그러니까 인사랑 영업은 똑같아요. 인사의 영업 대상은 고객이
내부 직원이니까 내부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받았던 오더는 뭐였냐면은 네. 예, 다른 팀들과 네. 매일매일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네. 점심 먹어라. 점심 먹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가 불만인지 들어라라고 얘기해서 인사팀의 막내는 아마 그런 과제를 잘 받으실 테니까. 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연말이라 회식도 많이 있을 텐데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좀 이 사람들 저 그렇죠. 사람들 알아보는 의미로 즐겁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안쌤과 단짠 치어 뉴스 함께했습니다. 안컴의 안정현 강사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